어제 발생한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37명이 숨지고 14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밀양 현지에 합동 분향소도 차려집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37명의 사망자와 143명의 부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현장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단서는 찾았지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간 조금 전인 5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1층 응급실 안팎에서 2차 정밀 감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 관계자들이 발화 장소로 지목한 응급실 내 탕비실 부근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원 설립 당시 도면을 토대로 얼마나 구조가 바뀌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공간에는 전열기구뿐만 아니라 취사를 할 수 있는 도구도 갖추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기초 감식을 한 결과 최초 도면과 실제 공간이 다른 부분이 확인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화재 당시 정전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생존자 가운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상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이런 절차가 선행된 뒤에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밀양 문화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접한 유족들을 위해 장례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고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해 향후 절차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더럴 홈 론 뱅크는 최근 주택 구입자가 매달 몇백 달러를 10개월 동안 적립하면 연방정부가 3대1로 매칭해주는 아이디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 주택 보조단체인 샬롬센터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샬롬센터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원자들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고 우선적으로는 4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위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다음 달 4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제52회 슈퍼볼에 무려 153억 달러를 소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전국 소매업협회는 소비자들이 다음 달 4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스가 맞붙는 제52회 슈퍼볼에 개인당 81달러 17센트, 총 153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업협회 측은 최소 1억 8,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슈퍼볼을 관람하며 개인당 81달러 17센트, 총 153억 달러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관람 인원수로는 지난해와 같은 것이지만 소비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8.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매협회 소비자 설문을 세분해보면 82%의 응답자가 게임을 보기 위해서 술과 음식 등을 구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결과로 소매업협회가 진행한 슈퍼볼 관련 조사 중 역대 최고치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올해 3월 초에 가족 행정 업무 담당 창구를 개설해서 원스톱 행정 처리를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가족 관련 행정 창구를 새롭게 개설합니다. 김한중 LA 총영사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족 관련 행정 민원 창구를 개설해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을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도록 되었다. 가족관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신청하고 또 찾으러 오는 게 일주일 후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족 관련 행정 민원은 지난해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7만 8천여 건의 민원 가운데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이 밀려든 반면 가족 관련 행정 업무 담당 창구가 없다 보니 민원 처리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됐고 한인들이 서류 수령을 위해 또다시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설되는 가족 관련 행정 업무 창구는 한국에서 파견된 가족법원 행정영사와 행정직원이 직접 맡아 당일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면서 한인들이 총영사관을 또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영사 증원, 그다음에 행정직원 일명 창구 증서를 통해서 실제 40% 이상의 그 영사관 방문 민원 건수의 감소를 실현하겠다 하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훨씬 획기적인 민원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족법원 행정영사와 행정직원은 다음 달 말 부임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관련 창구는 오는 3월 초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서류 간소화 전산화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를 올리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부임한 지 한 달째를 앞두고 있는 김한중 총영사는 한미동포재단 등 LA 한인단체 분규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한중 총영사는 한인단체들의 분규 해결은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분규로 인해 공공자산이 소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총영사관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사들의 책임이라든지 또 현지 당국의 그 연례 어떤 회계 보고를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계속 총영사관으로서 계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어 한국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한인 단체들의 자산 관리 권한은 총영사관에도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상의해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A 총영사관의 권한을 정관에 명시해 분규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새해 들어서 LA 총영사관 민원 서비스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한중 총영사가 민원실 점심시간 탄력 운영을 철회하고 또 전 직원 근무 시간 30분 단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들 4기를 높여서 영사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한인 직장인들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LA 총영사관 근무 환경에 놀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재외공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한중 신임 총영사가 직원들 환심 사기 위한 인기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오는 3월에 새로운 행정창구를 추가 개설하는 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긴 하지만 공관에 대한 한인들의 신뢰도는 이미 금이 간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 KFC 하면 떠오르는 마스코트가 있죠. 바로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를 본뜬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는 KFC 할아버지 캐릭터를 여성으로 기용하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오늘 KFC에도 우먼 파워가 몰아쳤다면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KFC 측은 90년 만에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다음 주부터 방영되는 새 광고에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킨타이어는 흰색 정장과 하얀 수염,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과 검은 타이를 입고 등장해 트위스트를 추면서 신메뉴를 홍보합니다. 그가 맡은 샌더스는 1930년 켄터키주의 작은 주유소에서 닭튀김 사업을 시작해 세계 최대 규모 프라이드 치킨 체인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동안 조지 해밀턴, 로브 로우, 데럴 해먼드 등 남성 중견 배우들이 이를 맡아서 광고를 찍어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15일 남은 가운데 미국 공식 중계사인 NBC 유니버셜이 중계팀을 파견했습니다. NBC 유니버셜은 전국 지부 10곳에서 선발된 언론인 31명을 한국 평창에 파견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계팀에는 WNBC 뉴욕의 올림픽 중계 베테랑 브루스 백을 포함해 앵커, 기자, PD, 디지털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강릉에 본부를 마련해서 올림픽이 시작되는 LA 시간 다음 달 8일 오후 5시부터 2,400시간 이상 중계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NBC의 평창올림픽 특집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연습 장면도 실시간 중계하고 알파인 스키 관련 디지털 독점 콘텐츠도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